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삼전 닉스와 마이크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investing.com에서 8월 한정해서 올랜도 킴의 전용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55% 할인해서 추가로 15% 할인해서 총 한 70%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베스팅 프로 1년은 지금 현재 10만 6천 원대로 지금 하고 있고 인베스팅 프로 있죠. 이런 것들 1년 했을 때는 27만 원 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이용하셔서 또 많은 것들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메인 표지에서 요 링크 6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뜨니까 investing.com 요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인을 하시면은 55% 할인에다가 추가 할인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메모리 템 시장으로 되고 있죠. 템은 일단 토탈 어드레스 마켓에서 총 시장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CSP 쪽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서비스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제공업체들 뭐 메타라든지 마소라든지 구글 같은 것들 있죠. 자, 그런 하드웨어의 캐펙스의 에스티메이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그걸 비교한 건데 즉 말해서 어떤 거냐면 JP모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자, 이제 메모리 총 시장 규모가 지금 이제 자본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거 있죠. 파란색이 캐펙스입니다. 총 캐펙스가 파란 거에서 이제 노란 거 있죠. 노란 거가 지금 이제 메모리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 8%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그 캐펙스 중에서 8%가 메모리였다. 2016년도에는 31%였고 2027년도에는 49%, 2028년도에는 60%가 되고 있는데 2030년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100%도 될 수 있고 뭐 그때는 그때가 봐서 안 되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고 그래서 2028년도까지 나타냈을 때도 지금 이제 6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총 지금 이제 자본에서 자본 지출을 하는 데서 그만큼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물론 여기는 많이 올라왔죠. 지금 8%에서 31%로 하니까 성장률이 엄청나죠. 지금 이제 뭐 23%까지 가까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요번에 일단 올라올 때도 지금 주가가 한 11%, 18% 정도 상승하고 있죠. 상승률 자체가. 자, 그다음 보면 11%로 상승률이 조금씩은 요 노란선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여러 개 있어서 성장률이 조금은 꺾이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성장률이 꺾인다 하더라도 뭐 2028년도까지는 충분히 달려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가 자체는 6개월, 1년 정도 선행하니까 2027년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때까지는 달린다. 자, 그렇다면 6개월보다 1년보다 선행하니까 이번 말까지라든지 잘하면 내년 초까지도 일단은 갈 수 있다. 자, 그 정도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메모리 쪽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캐펙스 중에서도 그만큼 메모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 정도로 메모리 분량이 지금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HBM의 글럿이 다 되고 있죠. 공급 광이라는 뜻인데 글럿 자체는 그래서 지금 공급 광이 아니고 마이너스니까 지금 이제 쇼티지가 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도, 7년도, 8년도를 비교해 놓은 건데 자,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5월달하고 8월달을 비교했다는 겁니다. 5월달에는 쇼티지가 HBM에서 한 마이너스 20%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15%로 줄어들었다고 공급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7년도에는 26% 정도 마이너스 쇼티지를 예측했는데 이제는 14%의 쇼티지를 예측하고 있고 2028년도에는 36%를 예측했는데 22%의 쇼티지를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쇼티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겠죠. 즉 말해서 공급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측면에도 있는 것들이 있어서 HBM이 그러면 공급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주가의 그런 가파른 상승보다는 약간씩 누워가는 그런 상승세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이 그래프에서 좀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D램도 한번 보겠습니다. D램도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D램도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공급 강의는 쇼티지가 나고 있는데 2010년도 저 5월달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10% 정도 예측을 했던 것이 지금은 마이너스 3%니까 D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단 공급이 계속해서 좀 많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2017년도에 마이너스 13%인데 이제 마이너스 7%까지 쫓아가고 있고 2017년도에도 많이 일단은 반 이상이 상당히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018년도 되니까 지금 모습에서 5월 달에는 요거는 플러스 3%로 예측했는데 여기는 0%, 요거는 좀 줄어들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단 D램도 많이 공급이 완화되고 있다. 쇼티지가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쇼티지가 거의 없어지는 것들이 2027년도 되면 거의 2027년도 말 되면은 D램에 있어서는 쇼티지는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D램만 본다면 달릴 수 있는 기간은 2027년도 말까지다. 6개월 정도 선행한다면은 많이 가면은 2027년도 중반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 또 낸드 한번 보겠습니다. 낸드에서 근래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2010년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에서 0%니까 많이 줄어들죠. 그 의미는 지금 이제 공급하고 수요가 일치한다. 쇼티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여기도 많이 줄어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쇼티지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2018년도는 쇼티지가 한 마이너스 1%인데 0%가 거의 없어진다. 2017년도만 조금 일단 많이 되는 가운데 있고 그 다음부터 뭐 쇼티지는 안 나온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AI 서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호나이죠. 이 호나이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 부르는 호나이고 우리는 이제 팍스콘을 알고 있죠. 이 회사가 인베스터 컨퍼런스를 어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거기서 이제 CEO 잔칭행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본다면 현재 오더 있죠. 오더 수주량 자체가 상당히 좋다. 언제보다도 5월 달보다도 상당히 좋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컴퍼니 지금 이제 영업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번 쿼터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강하게 2016년도 강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OP 마진을 본다 하더라도 초과되고 있는데 작년에 3.2%를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커스터머의 디맨드 있죠. AI에 관한 수요가 정말로 강하다. very strong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2017년도 거도 거의다가 지금 이제 수요가 완판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폭스콘 자체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AI 서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AI 서버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메모리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매우 스트롱하게 지금 이제 수요가 많다는 말은 메모리가 많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폭스콘의 AI 서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 육박하고 있고 ASIC 서버 있죠. 이런 것들이 시장 점유율 한 40%까지 확보했다고 강조되고 있다. 수요가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뜻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ASIC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메모리 시장은 강한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쪽에서 유출을 해서 AI 메모리 시장이 얼마만큼 또 강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AI 서버 시장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2025년도 있죠. 여기 이제 195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2030년도 되면은 1244빌리언 정도 되고 있죠. 한 6배 정도가 뛴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렇게 AI 서버 시장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 2분기 뭐 어떻게 3분기, 4분기, 2010년도 1분기 때를 지금 생각했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폭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측치보다도 이렇게 상상했던 것보다도 계속해서 지금 리비전 자체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AI 서버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뭐 6배 정도 증가되고 있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서 차지하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한 64%, 그 다음 네오클라우드가 한 30%, 그 다음 엔터프라이즈가 6%나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모습 속에서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될 것이 AI 시장에서 떠나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죠. 일단 AI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고, 정말 AI 서버 같은 건 네오클라우드 이런 것들 오늘 잘 갔던 것들 있죠. 그럼 네비우스라든지 코위버 이런 것들, 아이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역시나 계속해서 주가는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이 지금 총 시장이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또 그 안에 또 들어가는 매물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증가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이 차트 하나 보시기 전에 SK 하이닉스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PE 레이쇼죠. 그 PE 레이쇼가 지금 한 3.9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가장 요번에 일단 바닥을 쳤을 때가 3.2배수, 3배수 정도 되었고 그다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8배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수를 본다 하더라도 8배수에서 3배수로 내려왔죠. 자, 그렇다면 반토막이 더 낮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주가의 폭이 많이 내려갔다는 그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해졌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도 뭐 쌍바닥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서 배수가 많이 지금 이제 좁아졌을 때, 자, 많이 낮아졌을 때 기관들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배수보다 많이 낮아졌다, 뭐 더블 같은 반 이상이 반토막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이익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성장성도 있고 이런 회사가 지금 반토막이 매수가 싸졌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주가가 싸졌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서 진입할 때는 얼마만큼 주가가 싸졌을 때 좋은 주식이 싸졌다는 것은 들어갈 때지 이게 팔고 나올 때가 아니죠. 그래서 남들이 팔 때가 들어갈 때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요거 있죠. PB 레이쇼 마찬가지입니다. PB 레이쇼는 한 14배수, 13배수까지 갔죠. 이때 상당히 올라갔을 때 13.7배수까지 갔던 것이 지금 현재 보수에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가장 낮게 내려왔던 것이 여기도 3.9배수면 4배수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게 되면 뭐 13배수가 4배수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건 뭐 3배 정도를 일단은 지금 이제 폭락을 했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3배가 폭락했다는 말은 싸졌다는 겁니다. 주가가 싸졌다. 싸질 때 우리가 들어가야지 높을 때 들어갈 필요 없겠죠. 싸졌다는 것은 여기가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싸졌을 때는 매집으로 일단 생각해야지 이걸 갖다 매수로 지금 털고 나올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거꾸로 매도할 때는 아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있죠. 그때가 6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가장 낮을 때 있죠. 그때가 지금 3배수, 3.2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 레이쇼를 봤을 때 6배수가 가장 높았고, 자, 밑에 내려왔을 때 한 3배수가 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자, 밸류에이션이 반토막이 났다. 지금 좋은 주식이 밸류에이션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싸졌다는 이야기. 주가가 그렇다면은 싸졌을 때는 매수 관점이지 매도 관점이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싸졌을 때는 매수 관점이지 매도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일단 우리가 싸질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보면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PB 레이쇼 마찬가지입니다. 5배수 정도 되고 있고 5배수가 일단은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5배수 여기도 반토막이 났다는 거겠죠. 5배수에서 2.5배수.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서 자, 얼마만큼의 배수가 반토막이 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반토막이 났다는 말은 자, 이런 겁니다. P가 있고 E가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5가 됐던 것이 이거 자체가 2.5가 됐다. 자, 그 말이죠. 2가 2.5가 됐다. 자,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습에서 요거 자체는 그렇게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변함이 크게 없었는데 이는 뭐 어닝이니까 변함이 이것만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자, 이것이 5가 됐다가 2.5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닝이 만약에 줄어들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닝은 계속해서 늘어나든지 아니면 플랫되고 있는데 이것만 지금 왔다 갔다 돈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한 거지 이익은 지금 줄어든 것은 없었다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분모가 줄어들었든지 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고 돈만 지금 이제 왔다 갔다 시총만 왔다 갔다 한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 레이쇼가 지금이 3.9배수, 그 다음에 PB 레이쇼가 지금이 4.8배수면 아직까지도 뭐 저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야지 매도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4.1배수고 지금 이제 PB 레이쇼가 3.2배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저렴한 구간이니까 매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매도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낮았을 때가 지금 5배수 정도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B 레이쇼, P 레이쇼입니다. P 레이쇼. 그 다음에 이것이 8.4배수 정도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8배수 정도 되고 있었고, 자, 여기가 일단 5배수 정도 되고 있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내려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 7배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그런 가운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모습에서 한 6배수, 6.3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폭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6.34배수 되고 있으니까 7배수가 넘어갔을 때는 좀 1000분이 넘어갔을 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 다음 또 한번 봐야 될 것이 PB 레이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봤던 것이 8배수였고 저 고점에서 봤던 것이 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15배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배수에서 15배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토막이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5배수고 8배수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12배수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분할로 일단 매도를 하시든지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1000불이 넘어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불이 넘어가면은 1200불대가 이제 고점이니까 넘어갈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서 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또 약간씩 기절하시면서 또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 있죠. 이런 것들도 쌍바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추세가 일단 하락해서 자, 상승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스토캐스팅이 또 쌍바닥을 나타내는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달리면서 201선, 21선을 다 돌파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런 것들 또 주봉에서 본다더라도 주봉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이 거의 바닥권에 와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바닥권에 와 있을 때가 거의 사람들이 일단 다 던지고 나갈 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킹을 해보자. 남들이 결론을 일단은 팔고 떠날 때가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추세가 일단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과정에 있고 쌍바닥을 나타내고 있다.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자, 그런 가운데 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주봉이죠. 주봉에서도 스토캐스틱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물론 약간의 누림목이라든지 주춤 걸릴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으로 봐야 된다. 자, 결론이 이럴 때입니다. 투매할 때, 자, 그럴 때가 할 때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큰 손들의 입장에서는 투매 던질 때 20만 원 미만에 왔을 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때는 급락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공포해서 다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팔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손들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손들이 들어온 것이 뭐 스토캐스틱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싸졌으니까 들어왔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서 자, 공포에는 던지지 말자. 공포에는 살 때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공포가 있을 때는 매수 관점이고 사람들이 흥분할 때가 결론은 팔 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